어떻게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문제이냐 아마도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재석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진 것인가를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의결사안은 아니라고 하니까 그 심의가 보시기에 제대로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는 절차적 요건으로 이거를 위법이다 아니다 따지기는 어려워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안 됐을 가능성이 높고 일단은 지금 국무위원이 21명이에요. 법으로는 15명에서 30명까지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여러 공석도 있기 때문에 21명인데 11명이 왔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가까스로 과반을 넘긴 거죠. 그렇죠. 절반이 참여를 네.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11명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이게 네. 실제 여러 장관들을 보면은 일부 한 3명 정도 오늘 중앙일보가 되게 표로도 정리를 잘 해놨는데 갔는지 안 갔는지 끝까지 안 밝히는 지금 장관들이 있어요. 세모인 사람들이 많아. 아니, 예. 그거를 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장관들도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가서 내가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의견 개진을 안 했거나 그냥 침묵으로 찬성을 했으면은 이게 내란이면은 내란 동조가 되는 거야. 같이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지기 싫은 거야. 일단은 그리고 정치적으로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네. 높기 때문에 일단은 침묵으로 하고 있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일부 언론 보도는요. 뭐 조선일보다든지 중앙일보다든지 이런 데는 반대를 얘기 많이 했다. 그런 얘기가 한덕수도 나오죠. 반대했다. 예. 국정원장도 반대했다라고 그러는데 뭐 뉴스핌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무 말도 안 했다 다들. 이렇게 또 나왔어요 보도가. 정부 근데 관계자. 국무회의는 회의록을 남기게 돼 있죠. 남기게 돼 있어요. 누구든 역사가 알게 됩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그거는 네. 결국 수사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공개하거나 정보 공개 청구하는데 공개할 가능성은 없고 네. 수사를 통해서 알게 될 텐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족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요거가 이제 위반인지 아닌지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 요건은 워낙 많이 나는 전시 뭐 사변 요거는 뭐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국회 통고를 안 했다. 통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맞아요. 통고를 안 네. 했다라는 거 뭐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지금 위법 사항이 많아서 내란죄도 내란죄인데 네. 저는 뭐 그거가 내란죄가 아니라고 될 가능성은 이게 뭐 헌재나 이런 데서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은 만에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많은 것들이 다 법률 위반이라서 이거는 탄핵 사유가 되는 거죠. 아니 그리고 네. 아니 네. 오늘 국방위에서 이상민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회의록에도 정확히 안 적혀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회의록 관련해서 질문하니까 뭐 이번 국무회에서 뭐 그게 워드 투 워드로 다 적진 않는다. 그러면 반대를 했냐 국무위원들이 그랬더니 네. 개인적으로는 다 우려를 표했는데 그것까지 어떻게 다 적냐. 그러면 그 회의록에는 아마 그게 반영이 안 돼 있다는 얘기.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중요한 게 국방장관도 우려를 표했다. 그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의 말하면서. 주장과 거짓이 섞인 그 항변이 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헌법을 보면 됩니다. 음. 우리 헌법 82조에 보면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서 하고요. 네. 이 문서에 관해서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부서한다. 그리고 네. 군사에 관한 것도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군사에 관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부서를 해야 되니까 그 부서 안 한 사람 뭐지 거짓말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문서 봐야 이건 아는 거예요. 사인이 맞아요. 비어있냐 했냐. 근데 사인 해놓고서 나와서 안 했어요. 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부서권 차원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헌법 89조를 보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면서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5호에 네. 대통령의 계엄과 그 해제 여기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안 했다, 국무회의 안 열었다, 그럼 또 헌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디서 중요하냐면 이제 내란죄는 사실 어제로 그냥 끝났고, 네. 그건 그냥 군인들 동원해서 했을 때 끝났고, 네. 이건 이제 탄핵에서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해서 파면 여부를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는 이 헌법 조항들 위반이 절차적으로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국회만 통과하면은 윤석열 내려오는 거는 시간 문제다. 저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국무회의 소식을 전한 언론 보도를 제가 쭉 봤는데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 한 국무위원이 워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흥분 상태였고 심의를 마칠 때까지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다고 한다는데 이게 좋게 말하 흥분이지 또 격노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추측건데. 아니, 뭐에 흥분을 해서 그렇게 있었을까? 그러니까 네. 어떤 그러니까 뭐 상황에? 평소에도 확 계엄해버릴까 이렇게 뭐 오늘 중앙일보 보도도 네. 나왔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트리거가 있었던 거. 이게 그러니까 계획은 이미 돼 있다라는 게 여러 정황으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네. 군 병원을 이제 전시 분류한다든지 이거는 사망자나 부상자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사실상 내전 상태까지 예상을 하고 염두에 두고 염두에 네. 두고 이틀 전부터 그렇게 분류를 했다라는 거는 이미
되게 치밀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음. 근데 그 흥분 상태라는 게 뭔가 왜 그렇게 촉발됐느냐는 이제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대통령이 그 뭐 담화문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등 4조 1천억 원을 맞아. 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진짜 그거를 505억을 8억 원으로 민주당이 깎아버렸거든요. 다 네. 깎아버렸거든요. 물론 이제 다시 협상하면은 원래 살아납니다. 다 살아나지 않더라도. 근데 그것 때문에 빡쳤다 윤석열이. 아. 내가 이렇게 나라를 살리겠다고 지금 브리핑을 직접 나와서 한 거니까. 브리핑 나와서 네. 하고 지금 동해 지금 뭐 석유 나올 것 같은데 이 반국가 세력 이 종북 좌파 세력들이 지금 다 깎아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됐다라는 가설 하나. 네. 또 하나는 이제 4일이 원래 그 다음 날이 그거였잖아요. 이창수, 최재해, 맞아요. 감사원장.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창수 날라가고 최재해 날라가면은 일단은 대통령 관저 불법 이전 의혹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다음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다 밝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창수도 날아가게 되면은 결국은 지금 검찰 분위기나 이러면 주도권이 넘어가면은 결국은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도 재수사 들어가 가지고 기소될 수밖에 없다. 이 방패막이가 위기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위기감에 했다. 긴박하게 했다. 그래서 오늘 그 중국 언론이 거기서 이제 취재를 제대로 하진 않았겠지만 뭐라고 제목이 나왔냐면은 윤석열이 이 김건희를 지키느라고 전 세계를 적으로 돌렸다. 이게 이렇게 언론 보도 중국에서 나왔어요. 아니 아닌 게 아니라 네. 미국 백악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시를 했고 한국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는 계속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 그냥 국가적인 망신 수준이 아니고 결국 내정 간섭을 스스로 자초하고 불러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계엄이 불러온 후폭풍이 너무나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뭐 신인도라든지 신뢰도 다 깎아먹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원래도 이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지금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경제정책이라는 거 하나 내보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경제정책 잘못된 것들 굉장히 비판을 많이 그렇죠. 했습니다만은 네. 그때는 내용이 있어서 비판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요. 경제정책이 없는 게 여기 가가지고는 건전재정 뭐 허리띠 졸라매자고 또 여기 가서는 야 돈 줄게 다 쓰자 쓰고 죽자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이자는 좌뇌와 우뇌가 다른 사고를 하면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경제를 망쳐온 자가 이제는 계엄까지 가면서 넘지 말아야 될 레드라인까지 넘어버리니까 이게 윤석열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하고서 끝나고 가면 그 다음 사람들과 그 다음 세대들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네. 하고 가면 그만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까 우리 김준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태국에서는 한국 앞에 이제 환전도 안 해준다라는 거고 국제적인 평가가 이건 거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금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지금 끼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다시 반복드리지만 당장 이번 토요일 날 끝을 내야 된다. 맞아. 안 그러면 아, 정말 진짜. 작살납니다, 진짜 진짜. 하나만 얘기를 하면은 태국은 쿠데타의 나라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태국은 12번의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태국급은 아니잖아, 솔직히. 아니, 근데 그래서 오히려 더 어. 본인들의 경험이 그러하기 그런가? 때문에 아. 아마도 그런 계엄이 있다고 하니 어. 본인들 국가 수준에서 이해를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 태국급이 된 거네. 그러니까 그렇죠. 솔직히 예. 이해하기에. 그런 거고 경제 정책 윤석열 대통령 경제 정책 있잖아요. 최근에 발표했잖아요. 저 사흘 전에 예. 뭐 백종원 1000명 아. 양병설. 백종원 1000명 10만 양병설로 양병설 비스무리하게 1000명 양성. 양병설이 있어요 지금. 아 정말로 그런데 그 제이크 설리번 이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계속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한국의 상대반들과 개인적으로 관여할 거다 이런 얘기를 아예 공표를 해버렸고 그 이 표현이 재밌었는데 드라마틱한 발표라고 했어요. 그 계엄에 대해서. 그러면서 워싱턴을 비롯한 모든 곳에서 경종을 울렸다.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은 경종이 이게 아무 생각도 못했다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나쁜 의미의 경종이네. 그러니까요. 와. 미국이 네. 완전 빡쳤어요 지금. 완전 아. 빡쳤어요. 그러니까 일단 통보도 못 받았고 사전에 맞아요, 네. 얘기도 못 받았고.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어쨌든 민주주의적 가치 그래서 가치 동맹이었잖아요. 자유 그렇게 강조하고 윤석열이 가서 35번 미국 의회에서 자유 얘기하고 네. 뭐 이랬는데 지가 쿠데타를 일으켜 버리면은 미국 입장이 뭐가 되냐고. 게다가 지금 전쟁이 아직도 안 끝났잖아요. 지금 맞아요, 우크라이나 네. 전쟁도 하고 있고 여기서도 하고 있는데 이거 한반도까지 만약에 위태로워지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윤석열이 무슨 짓 할지 모른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조국 대표 이재명 대표도 계속 전쟁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생각보다 강력하게 개입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에 지켜보면서, 대해 예. 지켜보면서 가만두지 않은 윤석열이 건거만도 하는 거 가만두지 않을 그렇지. 겁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윤석열 시대가 시작됐을 때 원래는 인구 절벽이었잖아요. 인구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또 지방 소멸도 너무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문제를 얘기하면서 사회 구조 개혁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로는 우리가 뭐 AI라든지 우주 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관심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또 R&D 투자하고 여러 가지 기술에 투자하는 사람에 투자하는 이런 작업들을 해놨었어야 되는데 해야 할 일을 안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 수환 씨 주식 아까 눈물을 또 흘리고 막 이랬는데 주식도 이런 불확실한 나라, 이런 불안정한 나라에 누가 투자합니까? 어느 거기다가 외국인이 네. 들어와요. 이미 돈 네. 투자한 사람들도 돈 회수해 나가죠. 그 그렇죠. 사람들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니까 전 이거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저는 정말 단 한시라도 뭐 우리나라 국민들은 저는 저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에는 반드시 저는 종결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다행히도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환율 상승폭이나 아니면 주가 하락폭이 좀 이렇게 제한은 됐긴 됐지만 그 말씀해 주신 대로 돌발 위기가 언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것이고 오늘 코스피가 네. 22.15% 1.5포인트 빠졌는데 네. 외국인이 3,192억 팔았고요. 개인은 1,658억 사고 기관 559억 사고.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엄 전에도 사실은 계속 외국인들이 맞아요. 매도하고 있었거든요. 셀코리아였는데. 셀코리아였어요. 지금 경제 상황 안 좋고 지금 한국에 가장 취약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타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팔고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관 뚜껑에 못질하는 격이에요. 지금 맞아요. 윤석열이. 네. 예. 그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 S&P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한국의 국가 신인도를 부정적 영향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박수상 어떻게 하냐 이제. 아까 투자 많이 말이 했다며. 어이가 안 나와. 어이가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어이가. 창용 한국은행 네. 총재가 오늘 재정을 풀어야 된다. 직접적으로 좀 세게 얘기했어요. 이 계엄 때문에 지금 경제 악영향이 너무 크고 코로나 때급으로 재정을 풀어야 된다라고 오늘 이창용 한은 총재가 얘기를 네. 했거든요. 이창용 한은 총재는 한은 총재로서도 굉장히 무거움 그러니까 있는데 지금은 이제 어차피 윤석열은 탄핵될 거긴 하지만은 지금 뭐 총리 얘기까지 사실 나왔었어요. 상당히 저는 윤석열 탄핵된 다음에는 뭐 새로운 대통령 뽑기까지 공백이 있겠지만은 경제 정책이 상당히 바뀔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재정 확장을 좀 확대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네. 너무 답답하고 어이가 없는 게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도대체 아직도 지지하는 그 콘크리트 지지층은 어떤 이유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을 아직도 지지를 하는지 오늘 뭐 나온 거 보니까 무슨 내란죄는 69%밖에 찬성을 안 하더라고요. 내란죄가 맞는지 물어보는 질문에. 근데 저는 그거를 이해가 수환 안 씨가 되고. 지지라는 표현을 했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내란 상황에서도 대통령 방탄하는 거는 음. 지지가 아니고요. 음. 자기 이익, 그러니까 사익입니다. 사익. 나를 그러니까 속돼 위해 말해서 이 정권에다가 베팅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이 정권 무너지면 자기도 끝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네. 저는 그런 역으로 묻습니다. 아니 그렇게 남에게 반사체처럼 붙어가지고 불나방처럼 할 거면은 정치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또 정치를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은 또 누리고 싶어. 실력으로 이길 수는 없어. 그러니까 상대방 제거하고 상대방 악마화하고 여기에만 골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네. 끝판왕이 지금 윤석열 체제에서 이 개헌까지 간 거기 때문에 그냥 뭐 국민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헌법에 뭐라고 써있든 말든지 빗등으로도 안 듣는 그죠 거야. 범죄든지 아니든지 간에 이 사람들은 무조건 무조건 옹호를 하는 건데 그건 정치가 아니죠. 그렇죠. 사익 꼴통이죠. 사익 꼴통. 네.